일자리가 줄어서 천여 명의 전국 청년이 시군구 도시를 10곳 빠져나갑니다. 중에 지방 소멸 위기가 결국 커지면서 사라질 수 있다는 30년 안에 소멸 위기에 30% 가까운 사라질 자치단체가 수도 있습니다. 없어질 거라는 지방 소멸 지수 지방 1위에 지방 소멸 위기를 인구가 줄어 갈수록 폐교 조처되는 학교가 머지않아 사라질 겁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떠나고 싶어요. 전부 겨울들어 가고 사람도 안 다녀. 제발 한 번 더 군시를 한번 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빈집이네요. それをずっと続けてるとやっぱり国が倒れちゃうから 한가롭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 흐름을 막지 못하면 복멸하는 거죠.これ私の母親です。ここへいつも座っています。私は怖くないけど皆さんは怖いかもしれません。 일본 남부 시코쿠섬의 한 시골 마을. 기이한 풍경이 펼쳐진다. 大阪では小さい人形、これぐらいの小さい人形を趣味でずっと作ってましたので、2世帯というかそんな風に作っています。 젊은 시절 오사카에서 살던 아야노 씨는 20년 전 고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고로는 어릴 적 나고로가 아니었다.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まあ初めにここの自分の父親に見せたようなかかしを一体作って今こういうふうになるとは思ってもいませんでした。 떠나간 사람들을 생각하며 인형을 만들었다. 그렇게 시작한 게 이제 350개가 넘는다. 8年前ですかね、前まで小学校ありました。だけどもうその時子供が2人だけだったんですよ。でその子たちがもう卒業っていうか5年生の時に新しいちょっとね2、30分下がったところの統合した小学校に変わりましたんで、その子たちがここの村では最後の子供たちです。 현재 나고로 마을 주민은 27명. 모두 노인들뿐이다. そうすると今住んでいらっしゃる方はほとんど高齢者の方です。そうですね、こんなんばっかし。 마을을 떠난 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사람보다 인형이 더 많은 마을. 남은 이들마저 떠나면 나고로엔 빈집과 인형만 남을 것이다. ちょっと昔のように街に人がちょっと増えてきてほしいんですか。これは欲しいですけどね、ちょっと今難しいかな。 나고로의 현재는 곧 우리가 마주할 미래다. 경상북도 군위의 한 마을. 한때 사람들로 북적였던 마을에 이젠 15가구만 남았다. 옛날에 보자 부모님 사시다가 형님들 동군배 성님 사시다 돌아가시고 그래 뭐 요 막내 아들이 지금 단대 나와보고 아무도 안 좋지. 또 마을에서 없어지는 기분이고 젊은 사람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안 좋지. 세금 관계가 있어. 세금 관계가 가장. 청년은커녕 사람 구경조차 쉽지 않다. 흉물스런 빈집엔 잡초만 무성하다. 군위에는 없는 게 많다. 영화관도 산부인과도 큰 병원도 사라지고 없다. 입원할 도 없거든요. 군위에는 그래서 안 보고 불편하지. 여기는 그래도 입원
2층, 3층 입원실이고 한데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기 울음소리가 그쳤다. 태어난 아이보다 사망자 수가 4배 넘게 많다. 군민 2만 3천 명 중 60세 이상이 절반 이상이다. 면지역이나 군지역들 이런 곳들은 지방 소멸이 이미 거의 완성 단계예요. 이 지역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떠나버려서 남아 있는 이제 고령 인구만 점점 이제 자연적인 인구 변화, 사망만 존재하는 거죠. 소멸의 징조가 나타난 건 시골만이 아니다. 중소도시와 대도시까지 우리나라 시군구 46%가 30년 뒤 사라질 소멸 위험에 놓여 있다. 이 가운데 92%가 비수도권, 바로 지방이다. 호남선과 전라선이 만나는 철도 교통의 요지, 익산. 익산역에서 5분 거리인 중앙동은 한때 작은 명동이라 불릴 만큼 번화했던 곳이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을 박제해 놓은 것처럼 모든 것이 멈춰섰다. 양복점, 금은방, 요리집 모두가 사라지고 임대 글귀만 남았다. 예식장과 목욕탕도 문 닫은 지 오래다. 중앙동 젊음의 거리 한쪽에서 50년 넘게 구두를 닦아온 김철환 씨. 지금도 옛 거리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때 이제 구두 닦는 사람들 많이 있어서 전부 막 역전이고 거기고 버스간이고 그냥 많이 있었는데 익산역으로 오면은 막 그때는 팥죽 장사도 있고 옆에 막 거리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다방도 많았고 또 이제 이렇게 제과점이라고 그럴까 감미당 뭐 송수당 막 이런 거 그 데이트 장소는 다 그런 데서 했죠. 그때 쌍방울이 굉장히 엄청 큰 회사였어요. 예, 수출도 많이 하고 직원이 뭐 수천 명 됐을걸요. 익산의 회사가 뭐 쌍방울 아니면 뭐 이렇게 크게 갈 만한 데가 없었어요. 1973년 익산은 섬유와 귀금속이 특화된 호남 최초 수출 자유지역으로 지정됐고 일약 젊음의 도시로 떠올랐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긴박한 외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IMF 즉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법원에 화의 신청을 낸 주식회사 쌍방울과 쌍방울개발이 오늘 최종 부도를 냈습니다. 대기업이 무너지면서 하청업체 수백여 개가 도산했고 지역 경제는 쇠퇴일로로 접어들었다. 사람들은 수도권과 대도시로 떠났다. 신도심의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구도심 중앙동은 텅 비어갔다. 왜 이렇게 도시에 이렇게 인구가 빨리 빠져나가지? 지방에 있는 여러 도시들의 원도심이 너무 빠르게 쇠퇴하고 있네. 우리나라의
중간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도시에서 인구 유출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뭔가라는 거죠. 아마도 비수도권 대도시권의 붕괴가 이제 또 눈에 띄게 드러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시간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 대평동에 배 뭐 이런 거 수리 같은 거. 여기가 이제 깡까이 동네가 됐어. 옛날에 그 배 수리할 때 깡까 한다고 이 깡까이라고 그러기 깡까이거든. 배 고치는 망치 소리에 깡깡이 마을로 불렸던 영도 대평동은 1970년대 수리 조선 산업의 메카였다. 노선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경남뿐만 아니라 전라도 이쪽에서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부산으로 오게 된 그런 면이 있고요. 부산 영도의 한 아파트. 50년 전 준공 당시만 해도 최고급 거주지였지만 지금은 낡고 어두운 복도를 사이에 두고 주인 없는 빈집만 방치돼 있다. 이병호 씨는 이 아파트와 평생을 함께해왔다. 50년 살았다니까. 60세대가 전부 다 살았거든. 옛날에는 반성에 더워. 갈 일을 어디 오면 옛날에는 좋았어요. 노래도 참 좋았어요. 앉았으면 뭐 저도 막 아들 싸우면 서로 나고 울고 불고 난리치고 지금은 이제 애들도 좀 그러겠다, 그죠? 아들 밑에서 구경도 못하는데 그때 바글바글했어요. 현재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은 10여 명.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처를 옮길 수 없는 노인들만 남았다. 다 나가버렸어요. 다들 나가는 건 나갈 놈도 모르게 다들 나가버리고. 청년은 떠나고 노인만 남은 도시. 노인과 바다는 소설 속 이야기만은 아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러실 분이 많은데 제2의 도시가 우리라는 그런 자부심이 되게 많은 도시인데 제 인천으로 뺏길 거라는 그런 약간의 자존심 상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노인이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어서 노인과 바다 그런 얘기를 좀 저희끼리는 하고 있어요. 비단 영도만이 아니다. 부산광역시만 해도 서구와 동구, 중구, 영도구. 대구광역시는 중구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방소멸 위험이라는 것이 지방동 5천 지역의 그런 어떤 물리적 소멸 문제를 넘어서서 저는 지역 중소산업도시들의 쇠퇴 문제, 더 나아가서는 대규모 산업 집적지의 지금 쇠퇴 문제가 실질화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요. 지금 이게 어떤 페이지죠? KBS 취재진은 카이스트 박주용 교수 연구팀과 함께 국내 인구가 얼마나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 추적해봤다.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지역별 인구 빅데이터로 재구성한 카토그램 지도. 일반 지도를 통계치에 따라 바꾼 지도로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면적이 커진다. 일단 연도들을 따라해 보면 서울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인구중 비율이 그만큼 계속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시면 대략적으로 수도권이 전체 면적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 수도권형에 사는 사람들이 약 절반에 육박하고 있구나. 이거를 바로 알려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쪼그라들어 있는 부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쪼그라든다는 거는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도시가 줄 수 있는 어떤 인프라의 기회가 거기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발전 기반이 높은 지역도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도권 정책이 우선적으로 돼 있고 집중은 집중을 낳았다. 그리고 속도는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전국에서 사람이 모여들고 자원이 모여들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비대해져가는 그런 현상이 이제 극단적으로 진행된 곳을 파멸적 집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기업 본사가 90%가 넘고 또 주요 대학, 좋은 병원, 큰 이제 백화점이나 유락시설 이런 온갖 이 시설이나 이런 그 좋은 이제 여건들이 수도권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현재 이게 과연 한국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벚꽃이 망울을 막 터뜨린 대학 캠퍼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은 왔지만 최지희 씨 마음은 아직도 겨울이다. 취업 때문이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네, 지금 도서관 가고 있어요. 오늘 몇 시까지 공부하시는 거예요? 도서관 끝날 때까지 보통 공부하다가 네, 집에 가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상황에도 도서관은 늘 만석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대구를 떠나 서울로 가려는 학생들이다. 지희 씨도 그렇다. 네, 저 감으로는 반 정도? 적어도 반 정도는 서울에 가려고 하지 않을까. 서울에 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좀 지방대를 나와서 그 지방에서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서울 대기업에 취직했다 하면 성공했다고 일단 생각을 하죠.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 대학 시절 내내 붙어 다니던 삼총사다. 안녕. 왜 이렇게 늦었어? 술 한 잔 마시고 나면 늘 그렇듯 다들 고민이 많다. 현준, 너는 언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마음먹은 거야? 시작은 대학교 2학년? 근데 그 전에 새내기 때 물론 하고 싶은 것도 있었어. 글 쓰는 거? 드라마나 영화, 솔직히 대구에서 뭐 시나리오 쓴다 하면은 유명한 뭐 시나리오 뭐 학원이나 뭐 스터디나 그런 것도 없고 서울에 가야 다 있을 것 같고 물론 환경 자체가 좀 그게 안 된다 생각했지. 하려면 진짜 무작정 서울로 떠나서 나 막 무급으로 일해도 좋으니까 배우게 해달라 뭐 약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이제 서울 가려고 준비하고 있잖아. 왜 서울 가려고? 나는 그냥 내가 일단 지금 제일 뭔가 하고 싶은 일은 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건데 그냥 애초에 출판사 자체가 다 그 경기도에 파주에 몰려있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 가서 준비하고 싶은 거지 나는. 그냥 그 고등학교 같이 나왔는데 경대에서 이렇게 딱 만난 애들 보면 서로 눈빛이 야, 너도 여 왔나? 너도 결국 여 왔나? 뭐 힘내자 뭐 이런 느낌이 많았거든. 다들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거지? 왜냐면은 그 기점으로부터 되게 많이 달라지니까. 그 서울 거에 갔냐 안 갔냐부터 엄청 차이가 나더라. 맞아. 생각보다. 맞아. 지방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그 지역을 떠나려는 분위기는 대학 입학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달 새내기를 받은 지방 대학들은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다. 지방 거점 국립대 9곳 가운데 8곳이 모집 정원 100%를 채우지 못했다. 학령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데다 고등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선호가 겹친 탓이다. 경북대 하면 특히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스카이 못지않은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이제 위상이 떨어진 상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입시 설명회 같은 곳을 가게 되면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비교하던 학교 자체가 조금 자존심 상할 정도로 많이 바뀌어 있다. 그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거점 국립대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나머지 국공립대나 사립대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수능을 보지 않고 입학시켜주겠다. 1학기 등록금을 면제해주겠다. 들어오기만 해달라고 홍보에 나서는 실정이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는 대학가 속설. 이제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방 대학이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대학이 문을 닫게 돼요. 그럼 문을 닫게 되면 이제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럼 실업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대학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실업자가 될 것이고, 그 동네에 뭐 식당이 안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온 상태가 돼서 딱 이거 하나다라고 말하기 힘든 여러 요인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적당한 대책 가지고는 지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능한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는 건 단순히 인구가 준다는 뜻만이 아니다. 그만큼 좋은 일자리도 같이 사라진다는 말이다. 대기업들의 탈구미 현상으로 지역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경북 구미. 2018년 시민들에게 희망이 생겼다. 바로 SK 하이닉스 유치였다. 우리의 전통 주력 산업의 활력을 되살리고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산단 등으로 대통령 업무 보고서에 적힌 문장 한 줄로 시작된 유치 경쟁. 10년간 120조 원 민간 투자. 전국의 지자체가 들썩였다. SK 하이닉스 구미로 항상 구미시는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공장용지 10년 무상임대, 1,000억 원 특별지원금 등 파격적인 유치안을 내걸었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시민들은 겨울 한파에 얼음물까지 뒤집어쓰며 SK 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염원했다. 2018년도 제가 12월 달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혹한 날씨고 굉장히 추웠습니다. 구미 공단에 그 많은 공장 자꾸 떠나고 있고 그럼에도 누구 하나 나서 없어가지고 이 구미시의 절박한 심정을 진짜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민간한 이슈를 가지고는 이게 보도조차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서울에 도착을 해서 이제 인근 마트에서 뭐 바구니 양동이를 사가지고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구미가 아니었다. 또 수도권이었다. 용인시 일원 135만 평 부지에 반도체 공장 4기 등
약 12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수년에 걸쳐 이루어져 이유는 간단했다. 우수 인재 확보입니다. 서울과 가까워야지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고급 연구 인력을 지방에서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 사이에서 남방 한계선이라는 것이 있다고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인재가 내려갈 수 있는 일종의 남쪽 마지노선을 의미합니다. 그 사무직 같은 경우는 판교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판교 라인, 그리고 기술직 엔지니어들은 그 경기도 기흥까지만 내려간다고 해서 이른바 기흥 라인이라는 남방 한계선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입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옮겨갔다면 최근에는 우수 인재가 살기 원하는 곳으로 기업들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구미 사람들. 사이가 바닥 가지고 내가 팔에 빨리 죽으려고 같이 뛰었어요. 뛰었는데 와이프하고 사람들이 막 빨리 있으면 사실에 그만큼 죽고 싶을 정도로 우리 국민씨가 너무나 해설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합니다. 제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최던 회장님 한 번 더 좀 보시고 한 번 더 국민씨를 한번 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겐 지방이라는 족쇄가 채워져 있다. 우리 SK 하이닉스를 여기에 유치하는 게 구미 시민들 염원이랐는데 보다시피 지금 이 허벌판이고 고라니들이 막 뛰놀고 참 구미 시민으로서 참 가슴 아프죠. 이렇게 참 도로고 뭐 잘 만들어 놔놓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방치한다는 게 좀 그렇죠. 마을을 떠난 나고로 사람들은 오사카나 도쿄 같은 대도시로 향했다. 경제 성장과 함께 대도시 도쿄는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였다. 일본 정부는 도쿄 과밀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増田と申します。日本の地方での急激な人口減少、過疎化が非常に気になってましたので、2014年に本にしてですね、出版をしました。地方消滅っていうかなり刺激的なタイトルの本でしたけれども、日本の問題はよく東京一極集中って言いますけれども、もう行政機関はもちろん昔からそうですけれども、経済もですね、何でもかんでも東京の方に集まる。で東京の方に本社を移してどんどん東京に集まってで地方の方が、若い人たちがいなくなってどんどん衰退していくこれが日本の非常に大きな問題だったわけです。 인구 1,400만 명의 도쿄. 사람들은 그 속에서 질식하고 있다. 살인적인 집값과 극심한 교통체증. 이로 인해 갈수록 낮아지는 삶의 질. 도쿄의 독식은 결국 공멸로 이어질 거란 진단이다. 結局出生率が非常に下がってですねで国全体トータルとして若い人の数がどんどん減っ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ずれは消滅の方に向かうと。 인구 불균형의 직격탄을 맞은 일본은 우리가 직면한 미래다. 12%가 안 되는 면적에 인구 절반이 모여 사는 곳 수도권. 돈 벌 기회는 훨씬 더 많다. 물론 돈 쓰는 사람도 그만큼 많다. 사람이 살고 싶은 곳도 활동하고 싶은 공간도 결국 수도권이다.
소설가 이호철은 이미 50년 전 서울은 만원이다에서 욕망이 팽창하는 서울의 초상을 그렸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수도권에 사는 게 가능한 일일까? 수도권의 삶의 질은 수용 가능한 수준일까? 엘리베이터 경고음처럼 수도권엔 오래전부터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서울 반포에서 37년째 포장마차를 운영해온 전순석 씨. 너무 많아요 나가는 게. 유명 연예인들도 자주 찾는 동네 맛집이다. 저를 좋아해요. 다들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요. 제가 조카처럼 아들처럼 이렇게 잘 챙겨주는 성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수떡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오징어 스파게티예요. 초창기에는 3,000원 받다가 조금 저기 한다면 5,000원 받은 것 같아요. 현재 한 접시에 15,000원 하는 술안주가 1984년엔 3,000원. 37년 동안 5배가 올랐다. 하지만 아파트 값은 따라잡을 수가 없다. 아파트 값 뛰는 거 봐서 우리 가격이라는 건 그렇게 올릴 수는 없고 그거 장만 하나 못 한 게 아쉽지. 그 장사는 40년을 가깝게 해갖고 그런 것도 하나 장만 안 해놓은 게 아쉽죠.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을 당신과 나의 꿈을 싣고 1971년 분양한 반포 주공아파트의 원래 이름은 남서울 아파트였다. 당시 20, 30평대 분양가가 400~500만 선이었다. 이제 50년이 된 아파트는 수십억 원대 몸값이 됐다. 1단지가 22평이 한 20, 한 5, 6억. 32평이 한 43억, 44억.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살아요? 아무리 봐도 여기는 좀 뭐 높은 층, 이렇게 금수저들이 산다고 봐야 되겠죠. 수도권에 아파트만 가지고 있으면 수억, 아니 수십억 원의 자산 증식 효과를 보는 시대. 한국 사회에서 좁혀지지 않는 격차는 아파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리고 있다. 껑충 뛰어버린 집값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 서울에서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관악구. 안녕하세요. 이곳에 살고 있는 박홍미, 송승민 부부를 따라가 봤다. 알아보려고 왔는데 저희가 이제 신혼부부예요. 괜찮은 매물이 있는지 좀 알아보러 왔거든요. 실평수가 12평에서 13평 사이가 나오는 역세권 신축 토름 기준으로 약 2억 5천에서 2억 8천 사이에 형성. 언덕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방 2개짜리 전세 보증금이 최소 2억 5천만 원. 맞벌이를 한다 해도 집안에 도움이 없다면 신혼부부에겐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그다음에 전기 쿡탑, 뭐 신발장 이런 정도로 좋은 집 얻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가자. 씁쓸하네요. 생각보다 되게 비싼 것 같아요. 아파트를 이제 현실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좀 더 투잡, 쓰리잡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꼭대기층이거든요.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을 보러 갔던 건데 막상 현실의 벽에 부딪히니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난다. 아빠. 어디야? 포항에는 집값 얼마 정도 하지? 아파트? 전세 한 2, 3천이면 들어갈걸? 아, 전세 2, 3천? 진짜? 아파트로? 집값이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엄청나게 나 여기는. 여기는 1억이면 집 산다. 내려와라. 아... 거기서 니들 아파트 살려고 하면 한 10년 이상은 벌어야 돼. 10년이 뭐야? 50년을 벌어도 여기 집 못 산다. 아니 못하고 있어. 지금 그거 옮겨야 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빌릴 수 있는 돈은 최대 2억 원. 하지만 당장 2억으로 갈 수 있는 아파트가 집 근처에는 없다. 우리가 과연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을까? 진짜 이름값 파는 그런 아파트에서 전세라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부는 당분간 출산을 미루기로 했다. 아, 서울에서는 진짜 답이 없겠구나. 진짜 내가 원해서 온 서울인데 막상 현실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집이 아니더라고요. 상황이 아직 여의치 않으니 조금 늦춰보자라고 둘이서 얘기를 하게 됐고요. 제가 아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해마다 줄어 아이 한 명도 낳지 않는 0.84명을 기록했다. 서울대 인구학 연구실에서 만든 출산율과 인구 밀도의 상관관계를 그린 그래프.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은 낮고 낮을수록 출산율은 높아진다. 사람이 많으면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생존 본능이 출산이라는 재생산 본능을 앞서게 된 것이다.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사는 신혼부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오붓하게 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계획하는 거죠. 우리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애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야말로 2호선 지옥철을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말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구나. 이러다가는 이게 정말 실현되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일한 자원들을 위해서 경쟁자들이 많아지니까 생존도 힘들고 그다음에 애를 낳는 동기들이 떨어지겠죠. 다시 말해서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다 수도권 서울로 올라오고 점점 더 인구 밀도가 높아져서 출산의 동기가 떨어지고 한국의 출산율은 정말 초저출산을 계속 이어갈 것이고 한 30년, 40년 되면 인구가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이 지탱할 수 없을 정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죠. 결국에는 지방과 수도권이 공멸하는 거죠. 예.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지방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자 과거 노무현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평등해야죠. 평등 그 귀한 가치 아닙니까? 서울 시민과 지방 주민이 평등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은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국민 여러분, 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 공포됐습니다. 이제부터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는 균형발전 시대로 갑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와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법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이거를 시도를 한 것이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또 지금 세종시라고 부르는 신행정 수도 관련 특별법을 만들고 특히 서울에 있는 자원을 떼다가 지역으로 갖다 붙여주는 것. 이게 이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었던 거, 노무현 정부의. 그래서 그것의 일환이 이제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해서 혁신도시를 만든다거나. 하지만 이 흐름은 오래가지 못했다. 규제 완화라는 재계의 목소리에 무릎을 꿇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 그리 하겠습니다. 규제 풀 것은 과감하게 풀겠습니다.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은 경제 살리기의 핵심 과제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습니다. 규제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내겠습니다. 참,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 그 규제 완화가 이게 이제 덩어리 규제, 아주 관심이 큰 규제인데 좀 이렇게 과감하게 풀자. 이명박 박근혜 정권 오면서 사실은 특히 이명박 정부는 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좌파 정책이다, 이렇게 폄하를 하면서 사실은 거꾸로 돌리는 그런 노력들을 했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뀌고 또 수도권도 지역발전 정책에 포함을 시키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대상에 포함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노무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혁신도시. 2007년부터 전국 10개 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 112곳을 내려보냈다. 혁신도시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1조 8,800여억 원을 쏟아부은 빛가람 혁신도시. 우뚝 솟은 한국전력 본사 건물을 넘어서면 드넓은 허허벌판이 펼쳐진다. 건물 바로 앞에 있는 7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클러스터 부지는 고구마 밭으로 변했다. 처음에 다 아무도 몰랐어요. 뭐 하나 했죠. 알고 보니 여기도 상업이나 이익에 관련된 분들이 농사를 짓고 그걸 수확해서 판매를 한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참 다들 허탈하고 웃었죠. 그 한전 본사 앞에서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이 지역 균형 발전이 말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억지로 지금 이러고 가고 있는 건지, 이게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 상권은 유령 상가가 된 지 오래. 대부분 문을 닫았거나 임대 딱지가 붙었다. 건물 안은 칸칸이 설비 공사만 마친 채 공실로 남아있다. 지금 현재 나주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은 전국에서 아마 1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 네. 기획을 정부가 좀 잘못했다라는 것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합니다. 아파트, 주거가 2만 세대인데 상가가 2만 세대예요. 이게 사람 한 가구당 상가를 한 채씩 보유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게 좀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많이 과공급되어서. 충북 혁신도시의 한 공터에 대형 버스 수십 대가 들어섰다. 사당, 천호, 양재. 공공기관에서 마련한 통근버스는 금요일마다 수도권으로 직원들을 실어 나른다. 정시 출발이 6시 7분 출발이 6시 7분. 그러니까 여기 24대, 27대가 돌아요.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실에 이제 타요, 같이.
태워가지고 다 내려다가는데 친절하게 다 내려주고 그런 사람입니다. 충북뿐 아니라 경남 진주와 전남 나주 등 전국 거의 모든 혁신 도시에서 대이동이 시작된다. 정주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료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의료시설 사용하려면 구도심까지 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지금은 좀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의 계획은 혁신도시를 한 3개 정도 만들 생각이었어요. 전국에. 근데 지금 10개, 11개가 돼버렸잖아요. 10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혁신도시별로 공공기관의 숫자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규모가 안 돼요. 혁신도시가 생긴 뒤 수도권에서 계속 유입되던 인구는 지난해 7월 처음 역전됐다. 혁신도시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들어온 인구보다 많아진 것이다. 수도권 집중의 속도를 늦추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뚝이 무너진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서는 혁신도시만 가지고 균형 발전을 만들어 나가는 건 이제는 좀 한계에 와 있는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뒤 균형 발전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다.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이 구체적으로 삶이 좋아졌다고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은 기존 혁신도시에 더 많은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2기 혁신도시를 공언했다. 하지만 그 공언은 아직도 검토 중이다. 혁신도시 시즌2 초기 기획을 제가 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혁신도시를 갖고 갈 것인가. 근데 이제 혁신도시 시즌2는 만들어진 혁신도시를 잘 가꾸어가는 정도 수준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거기에 클러스터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역할은 다른 과제로 미루어져 버렸던 것이죠. 문 대통령은 2018년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에 참석한 뒤 한 번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의 그 정책을 계승하고 노무현 정신과 노무현 정책을 계승한다고 하는 이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에 대한 어떤 평가, 점검들을 통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을 좀 바로 세우고 또 강화시켰어야지 맞는 거죠. 이상하게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 정책들을 그대로 가져간 거죠. GTX 노선을 연장하는 문제, 3기 신도시를 또 추진하고 있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죠. 수도권 고밀도 개발은 투기 세력에게 끝없이 먹잇감을 제공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이 떠안았다. 집중은 강화됐다. 2019년엔 수도권 인구가 사상 최초로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절반 이상을 제가 함께 했습니다만 잘한 것도 많지만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균형 발전에서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 네. 이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그 해오던 관행의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의 그런 주택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수도권에 있는 분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이런 걸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라든가 경제 집중이 이런 쪽으로 결과적으로 오게 되었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아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수도권은 끝없이 팽창하고 있다. GTX-C 노선의
왕십리역을 신설해서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강남북 균형 발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지방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다 떠나고 지금 다 비어 있는 거죠. 이쪽은 더 쇠락해 갈 수밖에.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됐지. 헌법이 명령하는 균형 발전.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는 당연한 명제다. 자.